운전사 없는 택시를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거요. 이게 뭐 영화 속 얘기 같았는데 진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시작한 로보택시 서비스. 저희가 여러 보고서랑 분석 자료들을 좀 훑어봤는데요. 이 서비스 출시가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뭐 경쟁은 어떻고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핵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서요,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아직은 모델 Y 차량 한 10대, 20대 이 정도 소규모로, 그것도 특정 구역 안에서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직원이나 아니면 초대받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요. 초기 단계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이게 그냥 뭐 내부 테스트? 이걸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비록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업적인 서비스로 가는 어떤 첫걸음, 이걸 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이거 10년 동안 진짜 힘들게 노력한 결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술적인 면에서 진짜 좀 흥미로운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보통 웨이모나 이런 경쟁사들은 엄청 비싼 라이다 센서나 그 HD 매핑이라고 하죠. 정밀 3D 지도 이런 게 꼭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쵸. 장비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테슬라는 그게 아니라 그냥 비교적 저렴한 양산처, 모델 Y에 달린 카메라 8개, 그리고 자체 소프트웨어, 이것만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복잡한 지도 제작 과정도 필요 없다고 하고요. 맞아요. 이 카메라 기반 접근 방식, 이게 만약에 진짜 대규모로 성공한다면요, 이건 정말 판도를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면 HD 매핑 없이 그냥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건 확장성 면에서 뭐 비용이나 시간에서 엄청난 이점이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거겠죠? 카메라만으로 과연 인간 운전자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안전할 수 있느냐? 이게 테슬라가 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술적인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초기 요금이 진짜 파격적이더라고요. 3.6마일, 그러니까 한 5.8km 정도 가는데 단돈 4달러 20센트. 우리 돈으로 한 6,000원이 안 되는 고정 요금이었다면서요? 네네, 맞아요. 비슷한 거래 가는 뭐 우버나 웨이모랑 비교하면 엄청 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만약에 테슬라가 이 서비스 규모를 막 키우면서도 이 정도 가격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건 뭐 기존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나 다른 로보택시 서비스 쓰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매력이 될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물론 뭐 지금은 약간 초기 홍보성 그런 고정 요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 좀 변동 요금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머스크 계획이 그냥 오스틴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뭐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주요 도시로 확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쫙 깔린 개인 소유 테슬라 차량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뭐랄까 자동차판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모델을 그리고 있다고? 차주가 자기 차를 로보택시 막 돌려가지고 뭐 1년에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벌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네, 로보택시 시장 자체의 잠재력은 뭐 분명히 엄청나다고들 하죠. 203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뭐 75%, 그래서 거의 700억 달러 가까운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테슬라의 이 기존 차량 활용 전략은 확실히 경쟁사들하고는 좀 다른 독특한 접근법은 맞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연 3만 달러 수익, 이게 진짜 현실화되려면 뭐 차량 감가상각이라든지 보험, 청소 문제, 충전 시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가 관건일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도시에서 수백만 건 유료 운행 경험 쌓으면서 막 앞서 나가고 있고, 아마존의 죽스 같은 다른 회사들도 막 속도 내고 있고요. 맞아요. 경쟁이 치열하죠.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시민단체가 반발하거나 정치권에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텍사스 법에 따라서 사고 나면 제조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온 건 이전과는 좀 다른 태도 변화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기술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텍사스에서의 어떤 전략적 선택인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악천후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도심 환경 같은 실제 도로 상황에서 그것도 대규모로 안전성을 증명하는 거겠죠. 그렇죠. 특히 뭐 캘리포니아처럼 규제가 훨씬 엄격한 곳으로 가려면 넘어야 할 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서비스 시작이 뭐 끝이 아니라 진짜 이제 막 출발선에 선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출시는 분명히 자율주행 경쟁의 판도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런 대담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 중심 기술이랑 또 파격적인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보면 딱 테슬라다운 방식으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핵심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테슬라 기술이 다양한 실제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면서 대규모로 확장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규제의 벽은 넘을 수 있을까? 경쟁사나 기존 서비스하고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앞으로 몇 년간 이 시장의 드라마를 결정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정말로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완전 자율주행 교통수단이 우리 일상에 보편화된다면요. 우리의 출퇴근 풍경은 물론이고 도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모습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